네, 안녕하세요. 새날건축의 정현섭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초동 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특히 저희가 외장 재료인 벽돌 타일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초동 리모델링 프로젝트 계속 살펴보시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트, 그러니까 대안이 4개가 나왔죠. 1번, 2번, 3번, 4번. 어느 게 선택됐을 것 같으시나요? 아마 초반에 그 사진을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4번이 결정이 됐어요. 모노톤의 깔끔한 인면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건물이 작다 보니까 여러 개로 매스를 분절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최대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요 안을 선택하게 되었고, 한 가지 이제 추가된 거는 이쪽 전면부에 루버를 사용을 했어요. 앞에서 보시면 Alt 2번에 여기 전면부에 루버를 저희가 썼었잖아요. 그래서 요 루버를 갖고 와서 라운드진 부분에 루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Alt 4번이 그대로 왔다고 보면 되는데, 네, 여기까지는 벽돌 타일의 패턴이 세로로 가고 가로로 가고 하단부에 세로로 가고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패턴 디자인도 바뀔 예정인데, 이번 시간에 가장 이제 집중해서 했던 거는 이 재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외장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라서 내부 구성은 크게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기능 보강 정도에서 끝나고, 네, 외부가 어떻게 최대한 멋져 보일지 그 재료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민들을 좀 하기 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리모델링에는 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구조 하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외벽 재료를 무거운 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단열 보강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타일인데, 기존에도 타일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 기존의 타일 건물과 똑같은 타일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벽돌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쌓아 올린 듯한 단단한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벽돌로 시공한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벽돌 타일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벽돌 타일이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되는데, 벽돌을 왜 보여드리냐면 벽돌 타일이라는 게 기본이 되는 재료에 따라서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걸 알고서 접근하면 좀 쉽겠다라는 취지에서 벽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점토 벽돌인데요. 제일 기본적인 벽돌이죠. 많이들 보셨을 거고, 흙으로 구워낸 점토 벽돌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가격대는 좀 저렴한 대신에 일반적이어 보일 수는 있고요. 대신 높은 온도 1000도씨 이상에서 흙을 구워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좀 편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벽돌이다. 그래서 많이 쓰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비싼 점토벽돌에서 유약을 한번 바르고 한 번 더 구워낸 그 벽돌인데, 이걸 이제 전벽돌이라고. 그래서 표면이 조금 더 단단하고, 네, 대신에 2번 구웠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겠죠. 주 재료는 이제 흙이고 유약을 입혀서 구웠다.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모노 벽돌인데, 요 벽돌의 재료는 이제 시멘트 계열이에요. 시멘트 벽돌이라고도 하는데, 시멘트 벽돌 하면 보통 이제 공사장에서 쓰는 벽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치장 벽돌, 외장재 전용으로 나오는 강성도 좋은, 그다음에 내오염성에 뛰어난 시멘트 벽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칭해서 이제 뭐 모노 벽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색깔뿐만 아니라 이런 모양의 벽돌도 있어요. 제품 이름은 이제 뭐 큐블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벽돌을 가지고 특이한 모양의 외벽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노벽돌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뭐 롱브릭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일반 벽돌 사이즈의 2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고벽돌입니다. 고벽돌은 원래는 이제 오래된 건물 해체한 다음에 사용하는 벽돌을 이제 고벽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표면이 되게 오래된 빈티지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려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거칠다 하면 요 위에 보시면 백고벽돌 스무스라고 돼 있죠. 요 고벽돌의 한 면을 절단을 하는 거예요. 커팅을 해서 이렇게 매끈한 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무스, 매끈하다 그래서 스무스라고 하는데, 네, 이 매끈한 면을 바깥으로 노출시켜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벽돌 종류를 보셨는데, 요 벽돌 종류들 안에서 물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타일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벽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역삼동에 사례 조사를 한번 나가봤었는데요. 모노 벽돌이죠. 일반 벽돌보다 좀 긴 벽돌이고요. 회색 톤의 모노 벽돌을 사용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건물을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제 건축주분이랑 같이 갔었는데 조금 더 이제 주변을 돌아보다 보니 이런 종류의 모노 벽돌도 있었습니다. 시멘트 계열이라서 회색 톤이 있고 회색 안에 까만색 점들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요거는 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공의 평활도로 봐서는 되게 평평하게 잘 나왔죠, 이 면 자체가. 저희가 하려는 그 디자인 어휘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창 주변을 보시면 금속으로 창 테두리를 이렇게 좀 가져가고요, 음영이 드리울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물도 봤었는데 신기하게 타일과 콘크리트와 송판무늬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면이고요. 요 세 가지 재료가 한 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보고서는 요 흰색 타일도 괜찮은 재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부에는 모노벽돌을 사용해서 기둥을 이렇게 마감했던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까만색 벽돌을 사용한 사례를 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까맣더라고요. 까맣기 때문에 이런 백화현상 같은 게 좀 잘 보였었고요. 네, 이 건물은 보시면 창호의 깊이가 거의 잘 느껴지질 않죠. 저희는 창호를 좀 깊이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빨간색의 모노 벽돌도 봤었고요. 요거는 이제 점토 벽돌을 사용했었네요. 점토 벽돌도 사용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점토 벽돌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세로로 붙인 게 보이죠? 요건 아마 타일 건물인 것 같아요. 모노 타일을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건물의 특징은 전면에는 회색 톤의 모노 타일을 사용을 하고 옆면은 스타코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성을 좀 살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타일 건물과 벽돌 건물의 코너 부위를 찍어 본 건데요. 어떤 차이점을 보셨나요? 벽돌 타일에서 코너 타일이라는 게 따로 나오는데 그 코너 타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코너 부위에 요 매지가 보이시죠? 타일의 단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단면이 보이니까 타일을 붙인 건물이구나 라는 게 바로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반면에 오른쪽에 벽돌을 보시면 그런 줄눈이 짧게 있지 않고 이렇게 길게 좀 가 있어요. 그래서 벽돌 한 장의 두께가 이렇게 보이는 게 특징이죠. 벽돌 타일을 쓰더라도 코너 타일을 사용해서 벽돌 두께만큼 단면이 보이게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보이지 않는 코너 부위까지 이렇게 코너 타일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로 쪽에서 보이는 코너들은 이렇게 좀 처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벽돌 타일을 고르는 기준은 이렇게 생긴 코너 타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지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이미지가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매지 종류를 좀 보시겠는데, 되게 러프한 빈티지 매지가 있죠. 매지를 벽돌 면까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벽돌을 이렇게 덮어가면서 매지를 시공하는 상당히 빈티지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매지 방법이 있고요. 중간에는 일반 매지이고요. 이 오른쪽에는 모노 브릭을 세로 매지를 넣지 않고 시공한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까만 줄이 보이긴 하거든요. 세로 매지를 넣지 않고 이제 벽돌끼리 이렇게 딱 붙여서 시공을 했고, 가로 매지만 강조되게 시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고벽돌인데, 고벽돌을 매지를 좀 많이 집어넣어서 벽돌을 더 튀어나오게 하고 음영을 더 많이 질 수 있게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에랑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매지의 색깔이 다르죠. 똑같은 벽돌인데 매지의 색깔 때문에 이미지가 확 바뀌거든요. 이게 건물 전체에서 보면 톤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돌출 매지라고 하는데, 튀어나오는 거죠. 벽돌면보다 매지가 더 튀어나오게 시공하는 거고, 이거는 상당히 시공하기가 더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전통 건축의 그 돌담, 뭐 덕수궁 돌담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마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모노타일이기 때문에 세로 매지가 없는 이런 스타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들을 많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었어요. 오른쪽에 손가락 있는 사진 보시면 매지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 매지 크기가 대략적으로 1.5cm 정도에서 2cm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벽돌이 이 벽돌하고 이 벽돌입니다. 건물 전체가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밝은색 톤의 타일을 많이 봤었고요. 타일들을 샘플을 받아서 미리 시공을 한번 해봤어요. 샘플 목업 보드를 만들어 봤죠. 이 전박에 있는 하얀색 타일을 일반 줄눈 간격으로 시공도 해보고 중간에는 매지를 한 2cm 정도 조금 넓혀봤어요. 넓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시공해보고 회색 모노 벽돌 타일을 세로 매지 없이 한번 붙여서 시공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업 보드를 확인을 하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3번이 선택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는 벽돌을 쓰는 것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벽돌 타일로 벽돌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 보자. 이것이 하나 목표였고요. 저희가 본 샘플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은 회색 톤의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면에 라운드진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루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루버의 간격, 두께, 색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고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요 루버는 이제 알루미늄 재료의 루버이고요. 네, 그 다음 한 가지 추가로 타일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례에서 한 면에 콘크리트하고 흰색 타일하고 같이 있었던 사례를 봤었잖아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타일을 한번 사용해보자. 근데 뭐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흰색 타일이 좀 들어가서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 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타일과 재료들을 적용해 본 3D 모델링인데요. 하부 1층 부분에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톤 앤 매너를 만들었고 특이한 점은 전면부에 이런 부분을 돌출시켜서 메스의 음영을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에 라운드 부분에 이런 루버를 설치를 하고요. 타일의 그 패턴은 세로와 가로를 적절히 섞어서 선택을 했고 라운드진 부분은 타일을 가로로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무조건 붙인다고 일단 봤습니다. 이 부분까지 흰색 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조금 더 건물이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흰색 타일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를 다 모노톤의 타일로 적용한 모델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1층 부분을 아예 까만색 타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해봤는데 사실 너무 좀 진하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전면에 튀어나와 있던 부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1층에 요 이마 부분만 캐노피 부분만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기존 면대로 들어가 있고 곡선이 앞에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입니다. 뭐 크게 바뀌진 않았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스터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금방 보여드리지만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됐고 그 결과물로 현재의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은 사례 조사와 벽돌 타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공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